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뒤로 제꼈다가 이렇게 제껴주는, 제가 붙인 건데 뭐라고 했더라? 오늘은 재활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재활운동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재활운동 어떻게 받으라, 또는 받지 말라, 또는 받으라, 막 얘기들이 많죠. 예. 근데 재활운동들의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 기초적으로 두 개를 봅니다. 이게 다치거나 그러니까 다친 거, 사고가 나가지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가지고 뭔가 부러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손상을 입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재활, 이 순서가 좀 있고요. 그리고 통증, 일반적으로 내가 활동을 꾸준히 하는데 점차적으로 오는 퇴행성 또는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적인 통증들, 지속적으로 계속 쌓인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들의 재활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예, 왜냐면은 그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어디가 예를 들어서 막 달리다가 넘어져가지고 뭐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꽝 부딪혀서 부러졌다. 그건 당연히 쉬어야겠죠. 쉬어야지. 그 휴식 기간이 길어요. 휴식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걔는 치료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면은 다쳐가지고 거기를 고정시켰거나 아니면 거기를 수술하잖아요. 그러는 거기 위주의 치료가 먼저 우선되는 게 맞아요. 거기 유선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재활도 그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다쳐가지고 그런 상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질환들이 있어요. 질병들, 어떤 통증, 예를 들어서 디스크 통증이라든지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 통증이라든지 디스크도 처음에 쉬긴 쉬어야겠지만 아니면은 어깨 수술 또는 파열 이런 통증 관련돼 가지고 또는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이게 사고가 아닌 그런 질환으로 가는 코드 자체도 달라요. 상해는 S 코드를 주로 쓰고요. 병원에서 코드가 있거든요. 질병 코드, S 코드라는 코드를 주로 쓰고, 이 질병은 M 코드라 해가지고 코드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이런 기관에서도 걔네들은 다르게 보고 저희들도 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 부러지거나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뭔가 망가진 거는 그런 것들은 수술이라든지 고정으로 자연 회복을 도와주면서 시간이 지나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걔는 재활도 나중에 해야겠지만 솔직히 걔는 재활도 조금은 쉽습니다. 금방금방 좋아져요. 그런데 이게 차근차근 망가지는 것들이 걔네들이 중요해요. 걔네들을 재활을 잘 받아야지 내가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잖아요. 무릎이 아프면 제 영상들 보면은 무릎을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무릎이 왜 아파졌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릎이 아파지는 원인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 무릎뿐만 아니라 발목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하다못해 목이 너무 젖혀져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을 차근차근 파악해 나가는 것. 무릎만, 그 통증 부위만 너무 계속 단련을 시키고 재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재활이란 단어는 다시 리해빌리테이션, 활동을 다시 만들어준다는 건데, 활동을 그냥 걷던 사람이 좀 아파서 못 걷다가 걷게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보행, 다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활이에요. 그래가지고 치료사들,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 치료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신경계 치료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우선 배웁니다. 정상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정상이 있어요. 걸을 때 뒤꿈치부터 닿는 게 일반적인 정상이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겠죠. 그리고 체중이 너무 앞으로 쏠려 있거나 뒤로 쏠려 있지 않고, 그리고 이 걸을 때도 이렇게 한쪽만 오래 디디는 게 아니라 양쪽에 같은 체중 지지를, 그리고 떠 있는 것도 시간들, 이런 보행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움직임 패턴이라든지 그런 근육 사용 패턴에 대한 일반적이고 조금 정상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반적인 것들까지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 부위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예. 이게 그래서 환자들이 할 때 치료를 본인이 운동을 할 때 병원에서 하는 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릎 수술하고서는 병원에서 재활받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졌어. 그래서 퇴원을 해가지고 혼자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좋죠. 금방 좋아질 수 있는데 대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 하신 분들은 꼭 중간중간에 병원을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신체 전반적인 확인을 본인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릎이 아팠어요. 그래서 무릎을 재활치료 어느 정도 받고 금방 퇴원했어요. 무릎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서는 본인 혼자 재활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와요. 왜냐면은 그렇게 무릎을 계속 재활을 본인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발목이랑 고관절 또는 상체에 대한 신경을 많이 못 써줘요. 그러면 무릎은 다시 아파져요. 무릎에 예를 들어서 무릎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줄기세포 수술을 하고 이런 건 막 경절골수 이런 거 하고 와요. 하고서는 본인이 빨리 좋아져서 갔다가 다시 저희 병원에 와요. 예, 왜 올까요? 그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무릎이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는 것들이 잘 움직이면은 안 아파요. 죽을 때까지 안 아픕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밸런스가 안 맞고 아래쪽에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꼬여.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게 움직입니다. 꼬입니다. 그러면서 연골이 손상을 받아요. 연골이 다양하게 이런저런 으깨지면서 손상을 받으면은 그럼 이제 연골이 찢어질 때까지는 좀 덜 아파. 근데 연골이 찢어지고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뼈 사이에 있는 상피 세포들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제 염증이 발생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럴 때면 이제 병원에 오는데 그 원인들은 주로 어떤 거냐? 일반적으로 이제 고관절의 골반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의 약화를 위해서 밑에 있는 대퇴부 쪽의 근육 밸런스의 망가짐이 무릎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억제하고 망가뜨려가지고 똑바로 못 움직이게 하고 또는 발목 쪽에 과한 긴장도가 종아리 근육 단축이라든지 걔네들이 무릎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한쪽으로 당기다가 무릎뼈가 제대로 못 움직이고 뭔가 전단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외측에 충격들이 생기거나 지속적으로 발생됐을 때 무릎이 아픕니다. 어깨 또한 맞아요. 어깨 또한 이게 전체적으로 앞쪽이 약해지면서 앞쪽이 짧아지면서 뒤가 약해지고 이러면서 어깨끼리 막 충동 뼈들이 위쪽에 밑에 있는 상완골과 위에 있는 견갑골의 머리 쪽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찝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망가지는 것들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원인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어깨만 계속 움직여요. 어깨만 움직이는데 뭐 등 쪽이라든지 이런 중재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아파져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다못해 여기가 굳어 있는데 여기 팔꿈치 쪽에도 같이 아픈데 요거 이 이두근 같은 거 짧아진 거 신경 못 쓰잖아요. 그러면 금방 다시 어깨가 말립니다. 어깨가 말리면 또 아프겠죠. 그런 원인들을 같이 찾아가지고 다양하게 보는 것까지가 재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재활은 단순히 그 통증 부위뿐만 아니라 그 원인까지 찾아가지고 신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맞게 발가락이 아프면은 발가락이 아파서 바깥으로 계속 걷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걷다 보면 체중이 외측으로 쏠려요. 외측으로 쏠리면은 다리 외측이 긴장되면서 엉덩이가 뒤로 옆으로 빠지고 허리가 아파집니다. 허리가 아프면은 그 허리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등 쪽을 좀 잘못 씁니다. 계속 틀어져요. 안 아프게 하려고 보상작용이에요. 그러면은 또 목이랑 어깨들이 아파져요. 발가락 하나 아파도 어깨가 또 아프면 또 머리가 아프고 발가락 하나 아파도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봐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상적인 움직임까지 다시 나올 수 있게 언제 우리가 6살, 7살 때는 안 아팠겠죠. 그때로 돌려주는 거예요. 회귀시켜주는 겁니다. 세포 조직을 돌려줄 수는 없어요.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막아줄 수 없어요. 대신 근육의 쓰임새를 다시 정상적인 루트로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거를 끌고 와줄 수는 있어요. 이미 얘가 늙어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는 거를 빨리 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방향성은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근육의 동원 순서라고 그래요. 이 근육이 써야 되는데 얘 근육보다 다른 근육이 먼저 쓰면 우리 몸은 망가져요. 그 순서를 바꿔주고 그래서 근육들이 뼈대개를 잘 움직일 수 있게
또는 근육들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정상적인 루트에 자극을 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재구성해주는 재활동해줄 수 있는 재활운동, 이런 것들을 병원에 쓰신 분들도 괜찮지만 병원에 빨리 나가가지고 혼자 하시는 분들, 혼자 재활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셔가지고 다치지 마시고 그리고 아프지 않게 원인까지 제거해가지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들도 보셔도 이렇게 뭐 순서대로 다 갑니다. 보통은 순서가 심부에서 바깥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단순한 거에서 쉬운 걸로, 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프지 않게 운동하셔가지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상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